서울의 주말 저녁 아파트 15층에서 김영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9세의 영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지 2년이 됐죠. 처음에는 혼자 살겠다고 고집했지만 큰아들 민우가 엄마, 이제 우리랑 살아요. 외롭게 혼자 있지 말고라며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아들네 집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즐거웠어요. 손주들과 함께 놀고 며느리 혜진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손녀 수아가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줘요? 라고 무릎에 앉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이 출근할 때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도 행복한 일상이었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뭔가 달라졌습니다. 식탁에서 이야기가 오갈 때도 영자 할머니가 말을 꺼내면 미묘하게 대화가 끊겼어요. 손주들도 점점 할머니 방에 찾아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을 조금만 높여도 혜진이 인상을 찌푸리는 날이 많아졌죠.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말이 나왔어요. 어머님, 주말엔 저희 가족끼리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요. 바람 좀 쐬고 오시면 어떨까요? 혜진의 말은 공손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여기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구나. 그날부터 주말이면 영자 할머니는 일부러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거나 근처 작은 시장을 서성이곤 했어요. 겨울바람이 매서운 날도 가끔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든 날도 있었지만 차마 집에 일찍 돌아갈 수는 없었죠. 엄마, 너무 오래 돌아다니시면 위험해요. 날도 추운데. 민우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영자 할머니는 그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를 읽었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오지 마세요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예전에는 아들이 엄마 밥 드셨어요? 라고 다정하게 물었는데 요즘은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와요. 제발 절약 좀 해요. 아직도 현금만 쓰세요? 시대가 변했어요, 엄마. 자식이 점점 훈계하듯 말하자 영자 할머니는 차라리 입을 닫게 됐습니다. 집에서도 텔레비전 볼륨을 최대한 낮추고 먹고 싶은 과일도 돈 아껴야지 하며 사지 않았죠. 한 번은 냉장고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먹으려는데 혜진이 지나가며 어머님, 그거 수아 간식인데 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뭐든 물어보고 먹게 됐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울던 날도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서름이 없었는데 영자 할머니는 자주 고 박경수 씨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진 않았을 텐데. 영자 할머니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게 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면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며느리의 표정에서 피로가 느껴졌고 아들은 퇴근 후 영자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그날 밤 어두운 방 안에서 영자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왠지 더 멀게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영자 할머니는 오랜 친구 순자를 만나러 나섰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84세 나이에 요양원에 들어간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단짝이었던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죠. 봄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는 날씨였지만 영자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기 들어가게 될까? 요양원 로비에 들어서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흰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자 할머니는 익숙한 길을 따라 순자 할머니의 방으로 향했죠. 순자야, 나왔다. 방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있던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른 몸에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희미한 미소. 영자야, 왔구나. 반갑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순자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 밥도 주고 간호사도 있고 괜찮아라고 했었죠. 하지만 오늘 순자 할머니의 말은 달랐어요. 자식들도 처음엔 자주 오더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힘드네. 창밖을 바라보며 순자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 기다리는 거야. 자식이 올까 기다리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 영자 할머니는 순자의 외로운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도 언젠가 저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텔레비전에서 본 요양원 학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직원이 휠체어를 세게 밀며 진짜 귀찮아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내가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몸이 불편해지면 자식들도 결국 부담스러워 하겠지?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민우와 혜진, 그리고 영자 할머니의 딸 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둘째로 근처에 살고 있었죠. 세 사람의 대화가 갑자기 멈추는 것을 보고 영자 할머니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영의 질문에 영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순자네 요양원에 다녀왔어. 친구도 만나고. 순간 세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혹시라도 몸 불편해지면 요양원 가는 거 어때? 요즘 좋은 곳 많더라. 영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방금 요양원에서 돌아온 참인데 딸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죠. 난 아직 멀쩡한데 벌써 요양원 이야기를?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어요. 나는 짐이 된 걸까? 며칠 후 민우의 서재에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서 프리미엄 요양원 상담 자료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발견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 이게 뭐야? 마침 들어온 민우가 당황하며 말했죠. 아, 그거요? 그냥 혹시 몰라서 알아봤어요. 그날부터 자식들의 태도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 나누는 대화에서 요양원, 보험, 대비 같은 단어들이 자주 나왔어요. 영자 할머니는 점점 더 위축되었죠. 한 번은 걸레로 바닥을 닦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혜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셔야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영자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가 아프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밤마다 영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식 눈치만 보다가 정말 요양원에 가게 되는 걸까? 영자 할머니에게 경제적 문제는 또 다른 고민거리였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지만 병원비와 약값은 계속 늘어났어요. 지난달에는 관절 검사를 받는데 10만 원이 넘게 나왔죠. 영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병원비만 나가도 금방 바닥나겠네. 자식들에게 돈 얘기를 꺼내기는 더욱 어려웠어요. 민우도 대출을 갚느라 빠듯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영이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어했죠. 영자 할머니는 티슈 한 장을 쓰고도 아껴 쓰려고 반으로 접어 다시 사용했습니다. 자식들도 힘든데 차마 돈 달라고 할 수 없지.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조심스레 영자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민우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 있니? 민우는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동료랑 같이 창업하는 건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영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속으로는 내 노후 자금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돼요. 사업이 자리 잡으면 꼭 갚을게요. 영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남겨준 퇴직금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필요하면 쓰라. 그렇게 돈을 빌려준 지 2년이 지났지만 민우의 사업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고 돈을 갚는다는 이야기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더욱 생활비를 줄이며 살아야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가던 어느 날 영자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나는 누가 책임져 주지? 길가의 노인정에서 나오는 할머니들을 바라보며 영자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저분들도 다 비슷한 처지일까? 모두 자식 눈치 보며 살고 있을까? 집에 돌아와 보니 거실에서 민우와 지영이 무언가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다가가자 두 사람의 대화가 끊겼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집 이야기요. 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보니 실버타운 입주 안내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옛 사진첩을 꺼내보았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추억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얼굴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달라져 버렸을까요?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게 싫은 걸까? 아니면 내가 짐이 되어버린 걸까?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울음을 참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속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동네 산책을 나섰습니다. 아들네 집에 있으면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봄이 시작되어 공원의 나무들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인생도 저 나무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걷다 보니 동네 주민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들을 무심코 바라보던 영자 할머니의 눈에 한 공고가 들어왔어요.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영자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공고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18만 원. 혼자 살기에 적당한 원룸형 주택이라고 했어요. 1층에는 복지관이 있고 생활지원사가 상주한다는 내용도 있었죠. 이게 뭐지? 요양원이랑은 다른 건가? 궁금증이 생긴 영자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요양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이에요. 혼자서 생활하실 수 있지만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영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어르신께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는 받으실 수 있어요.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요양원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아닌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죠. 직접 한번 가보실래요? 지금 입주해 계신 분들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영자 할머니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담당자의 안내로 버스를 타고 30분쯤 가자 행복드림 복지주택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밝은 분위기의 복지관이 있었고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영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둘러보았죠. 여기 사시는 분들인가요? 담당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모두 이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혼자 지내시지만 여기서 함께 활동하시면서 외롭지 않게 지내세요. 영자 할머니는 한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여기 생활하시기 어떠세요? 70대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내 집이나 다름없어요. 무엇보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자식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영자 할머니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어서 2층으로 올라가 실제 주거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약 20평 정도의 원룸이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조그만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밝은 창문이 있는 방. 생각보다 좋네요.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매주 건강 체크도 해드리고 필요하시면 생활 지원도 받으실 수 있어요. 또 1층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요. 요가, 노래교실, 컴퓨터 교실 등. 영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정원이 보였고 몇몇 어르신들이 함께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요양원 월 300만 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네요. 맞아요. 요양원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곳이고 이곳은 아직 건강하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곳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론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도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내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다음 날 영자 할머니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지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 혜진이 영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곳을 다녀왔어. 혼자 살 수 있는 곳인데 마음에 들더라. 세 사람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영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요양원이 낫지 않아요? 거기는 간호사도 있고. 영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직 요양원 갈 정도로 아프지 않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근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여기서 같이 지내면 되잖아요. 영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들 눈치 보이는 거 알아. 내가 텔레비전 볼 때도, 냉장고 열 때도, 화장실 갈 때도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어. 혜진이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언제 그런. 아니야, 혜진아. 내가 다 알아. 너희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거기는 얼마나 해요? 비용이.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임대료 18만 원이야. 내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지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정도면 일반 원룸도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일반 원룸은 복지 서비스가 없잖아. 이곳은 생활지원사도 있고 건강 체크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다양해.
영자 할머니는 결심한 듯 말을 이었어요.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자식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영자 할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점차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혜진이 생각보다 빨리 찬성 의사를 밝혔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우와 지영이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민우 오빠 엄마가 오빠한테 빌려준 5천만 원 중에서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돌려줘? 사업이 아직 안정화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오빠가 떠안은 엄마 보증금은 누가 내요? 우리 둘이 반반 내기로 했잖아요. 두 사람의 말다툼을 듣고 있던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자신은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어버린 존재였죠. 내가 평생 희생했는데 이제는 돈 문제로 싸우는구나.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영자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만들어둔 비상금 통장을 꺼냈어요. 남편은 늘 세상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 둘만의 돈을 따로 모아두자라고 했었죠. 그 통장에는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결국엔 우리 자신을 믿는 수밖에 없네요. 복지주택으로 다시 찾아간 영자 할머니는 입주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담당자는 빈 방이 한 달 후에 나올 거라고 했어요. 한 달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서류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 할머니는 민우와 지영에게 입주 신청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우리가 보증금 얘기한다고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야.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야. 비상금으로 낼 거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지영이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게 좋으세요? 우리가 더 잘할게요. 영자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도 내 삶을 살고 싶은 거지. 그리고 가끔 놀러 오면 되잖아.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조금씩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활을 준비했어요. 민우와 혜진, 지영도 점차 영자 할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맑고 화창한 토요일 아침, 영자 할머니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민우가 차로 짐을 옮겨주었고 지영이와 혜진은 방 정리를 도왔어요. 엄마, 냉장고에 음식 좀 채워놨어요. 당분간은 장 보러 나가지 않아도 될 거예요. 고마워, 지영아. 이사를 마치고 자식들이 돌아간 후 영자 할머니는 새 집의 창가에 앉았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고 멀리 산 능선도 눈에 들어왔죠. 나는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할머니는 1층 복지관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태극권을 배우고 있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어서 오세요. 70세쯤 되어 보이는 강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사람들 틈에 끼어 태극권을 따라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처음이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름이 박미자라고 했어요. 저도 처음 왔을 때는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좋아요. 여기 온 지 1년 됐거든요. 영자 할머니는 미자 할머니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둘은 태극권이 끝난 후 함께 공동 부엌으로 가서 점심을 준비했어요. 영자 씨는 요리를 잘하시네요. 저는 음식하는 게 영 젬병이라. 제가 알려드릴게요. 쉬운 요리부터 시작해봐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어느새 2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복지주택의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태극권, 수요일에는 노래교실, 금요일에는 화초 가꾸기 모임에 참여했죠. 특히 좋았던 것은 밤에 텔레비전을 볼 때 볼륨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먹고 싶은 것을 꺼내 먹을 때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밤에 늦게 자도 모두 영자 할머니 마음이었죠. 한 달이 지나고 민우와 지영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영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주 좋아. 요즘은 태극권도 배우고 새 친구들도 생겼어. 민우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란 듯 했습니다. 정말 달라지셨네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내가 여기서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야. 같은 처지의 친구들이 여기 많거든. 지영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어떤 분들이세요? 다들 나처럼 자식들과 함께 살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혼자 살다가 외로워서 오신 분들도 있어. 하지만 공통점은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찾아온 거지. 자식들이 돌아간 후 영자 할머니는 미자 할머니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이 무르익어 가는 길가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영자 씨, 자식들 잘 다녀갔어요? 응,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안심하는 것 같아. 미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엔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이해해 주더라고요. 이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으니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영자 할머니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민우와 지영을 만날 때마다 예전보다 대화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3달이 지난 어느 날 복지주택에서는 실버 축제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1층 강당에서 진행된 이 축제에는 주변 지역 어르신들도 초대되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노래교실에서 배운 꽃밭 해설을 합창단과 함께 부르기로 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 긴장되네. 몇십 년 만에 무대에 서는 것 같아. 미자 할머니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동안 영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무대 아래에서는 민우와 지영 그리고 손주들이 환하게 웃으며 응원하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영자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복지주택의 공용 주방을 빌려 직접 요리한 음식들로 식탁을 채웠어요. 할머니, 노래 정말 잘 부르셨어요. 손녀 수아가 영자 할머니의 목에 꽃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우리 수아. 민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세요. 영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나도 느껴. 여기 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것 같아. 지영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영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요양원도 자식 집도 아닌 내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다는 점도 좋아.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영자 할머니의 작은 방을 구경했습니다. 창가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태극권 자세를 설명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여기가 집이 되셨네요.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가족들이 돌아간 후 영자 할머니는 베란다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옆방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가 기타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래층에서는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고 복도에서는 이웃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하루였다. 가족들도 보고 친구들과 함께 노래도 불렀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자식들 눈치 보며 구석에 앉아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먼 추억처럼 느껴진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영자 할머니는 복지주택 옥상 정원에서 동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무엇보다 영자 할머니 자신이 달라졌죠. 영자 씨, 여기 있었구나. 찾았어요. 미자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오늘 지역신문 봤어? 우리 복지주택 이야기가 실렸더라고. 미자 할머니가 건넨 신문을 보니 실버세대의 새로운 주거 대안, 복지주택의 성공 사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영자 할머니를 포함한 주민들이 웃으며 서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졌네. 영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사에는 복지주택이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면서도 공동체 의식을 함께 키워나가는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 우리 같은 곳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자 할머니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친구 순자 할머니였어요. 영자야, 나 좀 만나러 와줄래?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영자 할머니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예전보다 더 쇠약해진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지냈어, 순자야? 그냥 그렇지 뭐.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달라 보이니? 얼굴이 환해졌어. 영자 할머니는 지난 1년간의 생활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복지주택에서의 생활, 새로운 친구들, 자신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는 기쁨. 순자 할머니는 부러운 듯 듣고 있었어요. 나도 그런 곳에 갈 수 있을까? 물론이지. 너도 아직 혼자 생활할 수 있잖아.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볼게. 그날 저녁 영자 할머니는 복지주택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순자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며칠 후 복지주택에서는 노인복지정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구청 복지과 직원이 와서 다양한 노인복지제도를 설명해주는 자리였어요. 영자 할머니는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요양원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더 없나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현재 고령자 맞춤형 복지주택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제가 노인 복지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어요. 설명회가 끝난 후 영자 할머니는 주민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해요.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사는 노인들 말이에요. 75세의 이상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내가 처음 여기 올 때는 아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돈 낭비다, 위험하다면서.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자랑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선택해서 복지주택에서 활기차게 살고 계세요라고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한때는 자식 눈치를 보며 구석에 앉아있던 자신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손녀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우리 수아도 보고 싶었어. 이번 주말에 할머니 집에 놀러 올래? 네, 가고 싶어요. 할머니, 요즘도 태극권 하세요? 응, 이제는 선생님 도와서 가르치기도 한단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 할머니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밤 하늘에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영자 할머니는 복지주택 입구에 새로 붙은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노인 인권 교육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노인들이 자신처럼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게 될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마세요. 요양원에서 후회하며 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선택이 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이제 그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로 그 선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직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니까.